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1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의 라운드 3 자바 문법 및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를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자바의 주석 처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석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텐데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이 바로 주석 처리입니다. 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멤버라는 것이 무엇인지 멤버의 개념과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멤버들을 살펴볼 수 있는 API를 활용해서 내용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 단원에서 API는 한번 설치를 해보셨으니까 그 설치된 API들의 각각의 영역별로 데이터를 어떻게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세 번째로 상수와 변수 그리고 자료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떠한 프로그램을 공부하든 간에 상수와 변수라는 개념 그리고 자료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바의 기본 자료형과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프로모션이라는 것과 다음에 캐스팅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여섯 번째로는 래퍼라고 불리는 클래스들. 여기에 지금 생소한 단어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파트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제목, 목차들만 보고 지나가시고요. 일곱 번째로는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것에 대한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덴티파이어를 초기화 시켜야만 한다. 뭐 그러한 것이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바 주석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석 처리의 개념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명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보죠. 자, 우선 데이 3일째 날이니까 3번 예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자, 실행이 다 되었으면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쪽에 설명드린 바 있었죠.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에 데이 003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파일명 규칙에 대해서는 exam01 이러한 식으로 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클래스 생성을 시키시는데 exam 언더바 01번으로 생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이 다 되었으면 내용부에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 이 안에 표시되는 모든 내용들은 설명글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지금 다 적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exam 언더바 01이라는 것은 세 번째 날, 다시 말하면 한번 적어볼게요. 세 번째 날 공부한 첫 번째 예제다. 이러한 식으로 설명글을 달고 싶다라면 이 글자 자체가 프로그램적으로 해석이 되어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면 이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니고 단지 이 문서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문서들마다 이러한 설명을 달 수 있도록 어떠한 영역을 마련해 두고요. 특정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주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주석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요.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명글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 컴파일 되거나 실행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종류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석의 종류는 C 언어로부터 온 주석이 있습니다. C 언어로부터 온 주석은 슬러시 아스트리스크에서부터 아스트리스크 슬러시로 여러 줄 주석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파일에 대해서 이거 첫 번째 날 예제다 라고 적었는데 이것을 여러 라인에 걸쳐서 적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적어야 되고 이것은 김승현이 작성했습니다. 와 같이 한 줄, 두 줄, 뭐 2006년에 만든 파일입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면 이 세 줄 전체를 프로그램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C로부터 온 주석 슬러시 아스트리스크에서부터 주석 끝나는 위치까지 아스트리스크 슬러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바로 이것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석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이 안에서 또 다른 주석을 또 처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슬러시 아스트리스크 슬러시 이렇게 적어버리시게 되면요. 이 첫 번째에 있는 슬러시 아스트리스크는 제일 처음에 만나면 아스트리스크 슬러시 여기까지를 주석으로 인식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주석 안에서 또다시 큰 주석을 사용하는 이러한 일만 만들지 않는다라면 주석 처리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주석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C++이라는 형태로부터 온 주석입니다. 자, 슬러시라고 표시해서 한 줄 주석에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슬러시요. 예를 들어 이 파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줄, exam_01은 파일명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걸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여기에서 한 줄만 주석을 처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m_01은 파일명과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달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나왔냐면 같은 라인에 있어서 그 이후로 같은 라인이죠. 지금 앞에 적혀있는 글자와 같은 동일선상의 라인에 있는데 슬러시가 적힌 이후로의 내용들만 주석을 취하고 싶을 때 그때 바로 C++의 주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표시가 있는 이후의 문자열들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옛날 C 언어 방식이었으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러시 아스트리스크 슬러시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했었을 겁니다. 물론 문맥 중간중간에 만약에 주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런 주석 하셔야 되겠죠. 이 사이에 클래스라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재 뭐 이러한 글자를 이 사이에 주석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슬러시는 쓸 수 없겠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뒤에 있는 요 부분까지도 주석 처리가 되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부분 사이에서 주석을 처리하고 싶을 때는 슬러시 아스트리스크를 쓰시고요. 다음에 아스트리스크 슬러시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서 이거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문구들 사이에 주석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것도 잠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긴 가능은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순수하게 자바 다큐멘테이션의 주석이 있습니다. 자바 DOC의 주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설치한 다큐멘테이션 API라는 거 있죠? 다큐멘테이션 API가 뭐냐면 다큐멘테이션 API를 살펴보시게 되면 쪽 마이자바를 설치한 곳에 JDK에 DOC를 살펴보면 API 뭐 나중에 열어보시게 될 테지만 우린 이미 한번 열어봤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기가 쉽겠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특정한 클래스를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클래스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택한 클래스는 Abstract Color Chooser Pane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여기 쫙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을 만드는 이러한 설명글을 적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사해 볼까요? 자, 이만큼의 내용을 클래스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보면 설명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러한 글들을 나타낼 때의 주석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다큐멘테이션 주석이고요. 그 다큐멘테이션 주석을 위해서는 바로 슬러시 아스트리스크 슬러시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제에서 다루어 보자면 이 위에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복사했던 그 내용들을 여기에 적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DOC에 대한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적혔던 요 내용부들이 바로 DOC 속에 있는 요 부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해당 파트, DOC를 만드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때는 슬러시 아스트리스크, 아스트리스크 슬러시고요. 다음에 한 줄만 주석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슬러시 슬러시와 같은 주석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주석은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석 처리의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